수학 익힘책 62쪽, 63쪽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 2번 문제, 국가별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나타낸 표를 보고 그림 그래프로 나타내려고 합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했는데 국가별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렇게 나와 있네요. 대한민국의 경우에 1인당 1년간 12톤 가량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고요. 12톤. 어마어마한 무게죠. 그런데 이 이산화탄소는 보통 어디서 배출하냐면은, 우리 물론 숨을 쉴 때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기도 하지만은 그거 양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언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냐면은 공장을 이렇게 가동시킬 때나 혹은 자동차를 탈 때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탈 때를 한번 살펴보면은 선생님이 자동차가 얼마나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지 한번 스티커를 통해서 보여주도록 해볼게요. 지금 이 그림은 모든 자동차에 붙어있는 스티커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 자동차에도 아마 붙어있을 텐데, 이 자동차 같은 경우를 보면은 기름 1리터당 보통 평균 16.2km를 간다는 뜻이고, 그리고 1km를 갈 때마다 145g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km를 운전해서 간다면은 평균 1450g, 그러니까 약 한 1.5kg 정도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만약에 100km를 간다면은 15kg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는 뜻입니다. 잘 봤죠? 그래서 1인당 연간 평균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1년간 12톤 가량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1인당이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약 5천만 명 됩니다. 여기서 12톤 곱하기 5천만 하면은 어마어마한 양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는 뜻이겠죠. 그 이산화탄소들이 우리 대기 중에 모여서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고 있으니까 우리 이러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일단은 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림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려고 하는데, 먼저 1번 문제를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1번,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이산화탄소 큰 그림은 10톤을, 작은 그림은 1톤을 나타냅니다. 대한민국의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2톤입니다. 그래서 12톤은 10톤이 1개, 1톤이 2개죠. 그래서 큰 그림 1개, 작은 그림 2개로 나타냅니다 라고 하면 되겠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5톤이니까 15톤은 10톤짜리가 1개, 1톤짜리가 5개. 그리고 그림은 큰 그림이 하나, 작은 그림은 5개로 나타내면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 뒤에 있는 준비물 1을 뜯어서 그림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했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선생님이랑 똑같게 잘 만들었죠? 그러면은 3번, 4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해볼게요. 자, 3번. 권역별 사과 생산량을 다룬 신문 기사입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했네요. 그래서 권역별로 사과가 얼마나 많이 생산되는지 이 사과 그림으로 이렇게 그림 그래프로 잘 나타냈습니다. 그러면 물음의 답을 한번 달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한번 권역별 사과 생산량을 그림 그래프로 나타내면은 어떤 점이 좋은지 써보세요 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어떤 것을 나타내는지 쉽게 알아볼 수 있다, 혹은 권역별 사과 생산량을 재미있게 알아볼 수 있다, 또 혹은 쉽게 알아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적어도 됩니다. 4번, 그림 그래프를 보고 더 알 수 있는 내용을 써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적어도 되고, 혹은 제주 권역의 사과 생산량이 가장 적습니다, 이렇게 적어도 됩니다. 그죠? 그리고 서울, 인천, 경기 권역의 사과 생산량이 2번째로 적습니다. 혹은 대전, 세종, 충청 권역의 사과 생산량이 2번째로 많습니다. 이렇게 적어도 됩니다. 다 정답으로 인정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6학년 어린이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비율 그래프에 대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배워볼 텐데,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비율 그래프 중에서 띠 그래프라는 것을 한번 배워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그래프를 보면은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면은 막대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우리 수치를 막대 형태로 표현했다고 해서 이 그래프 이름을 막대 그래프라고 하죠. 근데 이번 시간부터는 선생님 오른쪽에 나와 있듯이 띠 모양 안에 우리가 비율을 나타낸다고 해서 이 그래프의 이름을 띠 그래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차이점을 보자면은 이 막대 그래프는 조사한 수치를 가지고 조사한 숫자를 가지고 표현하는데 이 띠 그래프는 조사한 수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조사한 수의 비율을 이 띠에다가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데 이 막대 그래프는 조사한 수치에 따라서 이 막대의 모양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띠 그래프는 그런 게 없습니다. 모든 수치가 아무리 크더라도 이 100% 안에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특징이 있는 띠 그래프 오늘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수학 5단원 여러 가지 그래프, 띠 그래프를 알아볼까요? 교과서 96에서 97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나타낼 수 있는 띠 그래프를 알아보겠습니다. 교과서 96에서 97쪽입니다. 교과서에 답을 적으며 선생님과 함께 공부해 봅시다. 1. 연순의 반 학생들은 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한 권씩 빌렸습니다. 반 학생들이 빌린 책을 조사하여 종류별로 정리했습니다. 물음에 답해 봅시다. 조사한 내용을 알아보기 쉬운가요? 어떤 종류의 책을 몇 권 빌렸는지 한눈에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조사한 내용을 표로 나타내어 보세요. 각 항목의 수를 빠뜨리지 않고 세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세도록 하세요. 모두 세어 표를 완성하세요. 선생님과 확인해 볼까요? 과학은 7, 문학 5, 역사 4, 수학 4, 언어 3, 기타는 2입니다. 그리고 합계는 모두 더해야 하므로 7과 5를 더해서 12, 12에 4를 더해서 16, 16에 4를 더해서 20, 이렇게 모두 더하면 25입니다. 빠뜨리진 않았는지 자료로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이렇게 가로가 5이고 세로가 5이므로 자료의 수도 25개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교과서에 답을 써봅시다. 조사한 학생은 모두 몇 명인가요? 25명입니다. 가장 많은 학생이 빌린 책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과학책입니다. 기타에 넣은 책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철학책과 사회책입니다. 기타를 사용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말해보세요. 자료의 종류가 많아 표에 모두 넣기 어려운 경우 자료의 수가 적은 자료를 기타에 넣어 표현해요. 기타는 자료의 수가 너무 적어서 따로 표현하기 힘들 때 사용하면 항목을 정리하는 데 좋습니다. 2. 연순의 반 학생들이 학교 도서관에서 빌린 책의 종류별 권수의 비율을 띠 모양 그래프로 알아봅시다. 빌린 책의 전체 권수에 대한 종류별 권수의 백분율을 구하여 표를 완성해보세요. 빌린 권수를 옮겨 적어보세요. 백분율을 구해볼까요? 전체 권수에 대한 종류별 권수이므로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습니다. 비율의 100을 곱하면 백분율이 되겠죠? 선생님과 과학책 백분율을 구해볼까요? 전체 25분의 과학칠에 100을 곱합니다. 25와 100을 약분하여 계산하면 과학책은 28%입니다. 다른 책의 백분율도 계산해서 써보세요. 선생님과 확인해볼까요? 문학책은 이렇게 25분의 5에 100을 곱해 계산하면 20%입니다. 역사는 25분의 4 곱하기 100을 계산하면 16%, 수학도 25분의 4 곱하기 100을 계산하여 16%입니다. 언어는 25분의 3 곱하기 100을 계산하면 12%, 기타는 25분의 2 곱하기 100을 계산하여 8%입니다. 그리고 모든 책의 백분율을 더하면 100%입니다.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더해서 100%가 나오는지 항상 확인하도록 하세요. 빌린 책의 전체 권수에 대한 종류별 권수의 비율을 한눈에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비율을 이용하여
그래프로 나타냅니다.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띠 모양에 나타낸 그래프를 띠그래프라고 합니다. 빌린 책의 종류별 권수를 띠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띠그래프를 보고 알 수 있는 내용을 말해보세요. 연순의 반 학생들은 과학책을 가장 많이 빌렸습니다. 띠그래프에 표시된 눈금은 분율을 나타냅니다. 빌린 비율이 서로 같은 책은 무엇인가요? 역사책과 수학책을 빌린 비율은 서로 같습니다. 과학책 또는 문학책을 빌린 비율의 합은 48%입니다. 띠그래프의 작은 눈금 한 칸은 1%를 나타냅니다. 자료를 띠그래프로 나타내면 어떤 점이 좋은지 말해보세요.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이 비율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각 항목끼리의 비율을 쉽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실생활에서 띠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을 말해보세요.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보세요. 우리 반 친구들이 좋아하는 운동 비율, 혈액형 비율, 회장 선거 득표율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내용을 띠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비율을 띠그래프로 나타내면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수학 배움 공책 4, 5, 6쪽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최 씨는 상훈이네 마을 주민의 전체의 몇 %인가요? 라고 했는데, 이거는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가 있죠. 먼저, 전체 400명 중에 최 씨가 80명인데, 백분율을 구하는 방법대로 해서 곱하기 100을 하면은 100으로 약분, 4로 약분 하면은 20이 됩니다. 그래서 20%라고 해도 되고, 전체가 100%니까 100%에서 35%, 30%, 15%를 빼주면은 최씨가 몇 %인지 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해도 최씨는 20%라고 나옵니다. 다음, 박씨는 윤씨의 몇 배인가요? 라고 했는데, 박씨는 120명, 윤씨는 60명, 그리고 박씨는 30%, 윤씨는 15%, 정확히 2배가 되겠죠. 다음 3번. 상훈이네 마을 주민들의 성씨를 조사하여 나타낸 띠그래프입니다. 띠그래프를 보고 알 수 있는 내용을 써보세요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로 쓸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 중에 하나를 써도 되고 또 다양한 정답도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신기한 것은 마을에 성씨가 4종류밖에 없다는 게 신기하네요. 그죠? 그러면 4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해볼게요. 4번. 민진의 학교 6학년 학생들이 가보고 싶은 나라를 조사하여 나타난 표현입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했는데 영국, 인도, 스페인, 호주, 러시아 그래서 이 학생 수를 전부 다 합치니까 200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사한 학생은 전부 다 200명이다. 그리고 스페인에 투표한 학생은 스페인 60명이 가보고 싶다 했는데 호주에 투표한 학생이 몇 배인가요? 호주는 30명이 가고 싶다 했습니다. 그러면 60은 30의 2배가 되죠. 그래서 2배. 여기까지는 쉽네요. 그러면은 먼저 비율을 이제 각각 구하면 되는데 비율을 구하려고 하니까 이제 비율이 높은 순대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가보고 싶은 학생 수가 많은 순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힌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학생이 가고 싶었던 나라는 스페인이죠. 스페인은 30%. 그러면 가장 첫 번째로 이제 띠그래프에 나타내야 되겠고 두 번째로 많은 학생은 영국입니다. 영국. 영국을 가고 싶다는 학생의 비율을 구하면은 200분의
50 곱하기 100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약분 2로 약분하면은 25가 돼서 영국을 가고 싶어 하는 학생의 비율은 25%. 그리고 그 다음은 러시아가 되겠죠. 러시아가 세 번째고 20%. 그 다음은 30명인 호주가 네 번째가 되겠네요. 그래서 호주를 가고 싶어 하는 학생의 비율을 구하면은 200분의 30 곱하기 100. 약분하면은 100으로 약분해서 0 2개씩 지우고 2로 약분하면은 2는 2. 15가 돼서 15%가 되겠네요. 그리고 마지막 인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비율이 높은 순대로 써주면은 스페인이 가장 먼저 와야 되겠죠. 스페인이 가장 먼저 오고 그 다음 영국인데 영국은 25%가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러시아가 되겠죠. 러시아 20%. 러시아. 그 다음 네 번째는 호주인데 호주는 15%. 마지막 인도 순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7번 문제, 8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윤민의 학교 정교회장 후보자별 득표수를 조사하여 나타난 표입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했네요.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친구는 민서가 되겠네요. 민서 480표 1등. 그 다음 두 번째는 지수, 그리고 세 번째는 기태, 네 번째가 진수가 되겠네요. 각 후보자별 백분율을 한번 구해서 표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대로 해볼게요. 자, 진수는 1200명 중에 180표를 받았습니다. 백분율을 구해보면은 자, 100으로 약분. 그리고 먼저 6으로 먼저 약분해 볼까요? 6으로 약분하면은 6, 22, 6, 38, 30이 되겠네요. 또 2로 약분 가능하죠. 그래서 2는 2, 15. 그대로 진수는 15%의 득표율을 획득했습니다. 득표율을 보였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기태 역시나 1200명 중에 240표를 얻었고 곱하기 100, 100으로 약분. 12로 바로 약분해 줘 볼까요? 12로 약분하면 1, 24 나누면 20이 되겠죠. 그래서 기태는 20%. 그 다음 지수는 1200명 중에 300표를 얻었습니다. 백분율을 구해보면은 100으로 약분, 먼저 3으로 약분해 볼까요? 자, 3, 4, 12가 되고 3, 1은 3, 100이 되는데 또 4로 약분해 보면은 4, 1은 4, 100을 4로 나누면 25가 되죠. 그래서 25%. 이렇게 표가 완성되었습니다. 요걸 가지고 나타낸 D 그래프입니다. D 그래프로 나타내면 어떤 점이 좋은지 한번 써보세요 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프의 가장 큰 장점인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은 가장 좋은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문제 9번. 비율을 그래프로 나타낸 D 그래프를 보고 알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잘못 말한 친구를 찾아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먼저 수정이 한번 볼까요? 각 항목이 차지하는 비율을 한눈에 알 수 있어. 맞죠? 그 다음 항규, 각 항목끼리의 비율을 쉽게 비교할 수 있어. 맞죠? 그 다음 민지, 각 항목별 수의 합계를 알 수 있어. 이거는 수가 아니고 비율이 되겠죠. 비율. 왜냐면은 이 그래프만 봤을 때 민서가 몇 표를 받았는지, 지수가 몇 표를 받았는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 비율만 알 수 있죠. 그래서 각 항목별 수는 D 그래프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 말한 친구는 민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D 그래프에 대해서 잘 알아봤나요? 그게 어려운 거 없죠?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수업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능력은 선생님이 보기엔 다 비슷한 것 같은데 학교에서 그 능력이 어디에 발휘되냐는 조금 개인별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은 공부라든지 운동에 능력을 발휘해서 그게 이렇게 특출나게 표현되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아직 학교에서 이렇게 잘 파악할 수 있는 공부라든지 운동에는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않는 친구들이 이렇게 눈에 띌 때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직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에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지는 이렇게 많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도,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도 집에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알지 못했던 능력을, 내가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찾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뭐 그게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뭐 어린이 될 때까지 그런 능력을 내가 찾아낼 수 있기만 하면은 굉장히 좋은 거겠죠. 왜냐면은 선생님 생각으로는 대부분 사람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기의 능력의 20-30%밖에 찾지 못하고, 혹은 자기 능력이 20-30%밖에 발휘하지 못하고 나머지 능력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삶을 이제 끝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 기회를 통해서나 혹은 여러분들이 뭐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내가 가진 능력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발휘할 수 있는 능력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하나씩 찾아보면서 생활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공부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선생님이 뭐 초등학교에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른 능력을 더 잘 찾기 위한 그런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저는 공부에 재능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공부 안 할래요, 나중에 저는 공부와 관련 없는 직업을 선택할 거예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것은 선생님이 첫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이 뇌의 다양한 분야를 개발시켜 주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꼭 공부와 관련 없는 직업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들이 그러한 선택의 폭을 넓혀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집에 있지만은 그러한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뭐든지 열심히 하는 어린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숙제도 열심히 성실하게 하고 선생님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